자, 그래서 n% 앞뒤로 공백이 들어가야 된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짓말 되시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익히세요. 근데 알아서 이 녀석이 또 분리해 줄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근데 일단은 띄워 쓰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을 알아야 그 다음 이건 문자 형태잖아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따옴표 묶어 처리. 확인 엔터. 여러분들 엔터. 그 다음 내용이 잘 안 보이시네요. 디자인 상태에서 더블 클릭 크기 조절하시고 그리고 자 결과 확인하러 갑니다. 자 지금 현재 매개 변수라고 해서 변수죠. 변수는 영원히 변수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즉 결과를 보는 시점에 엑셀 같으면 엔터를 치는 시점에 변수 값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변수 값은 어떻게 입력하냐면 제가 왜 장동건이라고 입력하냐면 그 작은 그림에 보면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장동건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건. 보이세요? 그래서 장동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고 자 앞에 보세요. 자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요 변수가 뭘로? 장동건으로 확인이 끝났죠. 그러면 요걸로 이 시점에는 요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오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방금 하셨던 이런 형태.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그 결정된 변수 값을 사용해서 필터 처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형태의 쿼리를 매개 변수 쿼리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유형별로 익힙니다. 유형별로. 매개 변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문제에 이렇게 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꼭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내용은. 그 다음 그러면 앞에서 6번 같은 문제는 교재 6번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인 이건 쿼리입니다. 다른 동작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필드의 조합 뭐 이런 정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단순 쿼리, 선택 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쿼리, 선택 쿼리. 선택 쿼리, 단순 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건 그 단순 쿼리, 선택 쿼리 중에서도 매개 변수 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배워 나갈 거고요. 쿼리의 역할은 방금처럼 이제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자료를 본다라는 개념이거든. 원하는 자료를 본다라는 건 검색, 조회라는 의미를 씁니다. 조회라는 용어를. 그 단순 쿼리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쿼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딱 2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4개씩 3개 나올 때도 있고 4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수처럼 딱 생각이 제대로 잡히면 정말 점수 따기가 쉽고요. 생각이 이게 안 잡히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아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유형별로 오늘 일단 종류별로 맛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더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이렇게 나왔으면 항상 그 매개 변수 처리하실 때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개 변수 처리하실 때는 일단 상수값을 입력을 해보시고요. 방금처럼 장동건이라고. 그리고 결과 확인해서 그 상수 부분을 매개 변수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처럼. 그리고 자 정확한 그림과 똑같이 맞췄으면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쿼리 이름은 아까 첫 번째 상기 위에 있었습니다. 배우별 영화조에 조심하시고 수정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네? 오타 쳤을 때 수정하는 거. 대체 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지우고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름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1번 갑니다. 위쪽에 있는.
자, 컬이라는 녀석이 방금처럼 이제 잠깐만요. 컬이라는 녀석이 한 번만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자, 방금 제가 근상우 주연의 영화를 보여주세요. 김하늘 주연의 영화를 보여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배우별 영화 조회를 더블 클릭합니다. 해서 변수값을 결정을 지어주면 되죠. 뭐? 근상우라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럼 근상우 주연의 영화가 이렇게 나오겠죠. 컬이라는 게 한 번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근본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1번 가면 그러면 컬이가 이런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뭐 검색 같은 이런 기능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자, 1번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고객별 별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민감하지 않으세요 이제? 고객별 그러면 뭐 상관한 거 없어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셨군요. 조건 배열 수식할 때 뭐뭐별이라는 용어 많이 나왔잖아요. 뭐뭐별.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왔죠? 부분합할 때 뭐뭐별. 그때는 뭐 그룹이라는 의미. 그래서 조건과 그룹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객별 일단 제 이야기는 용어를 체크해 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또 별 나오네요. 커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어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각 고객 가로 열고 고객 아이디 콤마 이름 가로 닫고 별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을 조회는 원하는 정보를 표시하겠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대여 금액은 금액 플러스 연체료의 합으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쿼리를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쿼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겠다. 쿼리 디자인 원본은 뭐?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 둘 다 표시하시고 닫기. 자, 제 화면 또 보셔야 됩니다.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실 때는 우리 관계 설정하시는 거 있죠, 요거. 자, 화면 보세요. 무조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무조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혹 19번 연결돼서 나오는데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연결 지우는 거요. 자, 우리 앞에서 안 했죠? 그냥 선택, 지우는 거 딜리트 키 그냥.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자, 시험에 이렇게 연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자, 전화번호하고 고객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아마 방금 요거였죠. 그래서 연결하실 줄 아시잖아요. 관계 설정. 네? 이렇게 선만 이렇게 연결만 나오면 됩니다. 1대 다 이런 거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네? 여기까지. 요거면 되고 2개 이상의 테이블을 할 때 서로 테이블 간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조인 연결이라고 해요. 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연결, 관계를 약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필드명 보겠습니다. 그림에 고객 아이디 보이네요. 배치해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 그 다음 이름 대여 건수 보이세요? 네? 필드명 있냐고요? 대여 건수란 필드명 없네요? 그럼 배치 못합니다. 없어서. 그 다음에 대여 금액 보이세요? 그런 필드명 있어요? 없죠? 배치 못합니다. 혹시 필드가 없어서 배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야 될 일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없나요? 물품 개수라는 계산 필드면 기억 안 나세요? 물품 개수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계산 필드 안 했나요? 수량 단가 물품 개수 안 했나요?
한 적이 없나 보군요. 자, 그러면 제 화면 보실래요? 자, 수량과 단가가 있죠. 네? 수량 있고 단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수량하고 단가가 있으면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금액. 그런데 금액 필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저 안 했나요? 계산 필드를 만들었나? 자, 여기 계산 필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왜 자료 문제인지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해서 금액 필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냥 시작해 보세요. 여기 계산 필드에서 기존의 필드를 이용해서 자, 야근 수당을 자, 그러면 수당 직업 뭐 이렇게 할게. 수당 직업. 그러면 야근 수당 뭐 성과급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야근 수당 더블 클릭 필드명 플러스 성과급 이렇게 아니면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플러스 성과급. 이게 피벗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고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다 보니 뭐가 필드 단위로 작업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기존에 없는 필드를 만들어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산 필드라고 합니다. 계산 필드. 추가하시면 항목 이름 찾을 때 제가 어디다 쳤나요? 성과 금이고. 그러면 이렇게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필드가 계산 필드가 완성이 되어지고 확인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요 개념이 지금 여기서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없는 필드는 배치 못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그래서 문제 내용을 이제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대역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그럼 대역 건수 전화번호 이용한다. 그럼 전화번호 필드가 있어야만 대역 건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러면 전화번호 필드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배치. 그 다음 대역 금액은 금액 플러스 연체료. 자, 금액이라는 필드가 기존에 존재하는 필드고요. 그 다음에 연체료 기존에 존재하는 필드입니다. 이걸 계산 필드라는 개념으로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자, 빈 눈금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계산 필드명 구조가 그 다음에 이꼴 쓰지 않고 여기는 땡땡 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식이 작성이 됩니다. 그럼 계산 필드명은 지금 대여 금액은 그냥 대여 금액이라는 계산 필드명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한 수식 그러면 필드명을 작성할 겁니다. 필드명이 작성이 되어지면 대괄호 금액 대괄호 플러스 대괄호 연체료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한 계산 필드 확인 하면 이런 구조가 자 보이지 않으시면 열너비 조정하시고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볼게요. 도대체 지금 뭔지 모르니까. 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거기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저희들 이제 자료하고 이제 비교합니다. 문제에 고객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객이라는 데이터는 없죠. 고객이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고객 아이디 이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고객별. 그럼 이건 어떤 의미죠? 고객 아이디와 이름을 묶었다라는 겁니다. 묶었을 때 종류가 뭐가 있죠? 4529 홍명보라는 고객이 있다라는 거죠. 종류가. 그러면 그게 그런 게 4529 홍명보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화면에 4529 홍명보가 몇 개 있냐고요? 4개. 그 전화번호가 4개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대여 금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5,100. 그 다음 4530이라는 게 있죠. 4530 공동체 몇 건 있습니까? 고객별 4530 강영철이라는 고객이 몇 건 있냐고요. 2건 하면 보는 거. 그러면 그때 대여금액 합은 얼마입니까? 2,500. 하나만 더 봅시다. 고객 아이디 이름을 묶었을 때 4531 강영신이라는 고객이 있죠. 몇 건 보이죠? 레코드가 몇 개 보이죠? 3개. 그럼 전화번호가 3개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건 네? 어떻게 되든 3건이니까. 그리고 그때 고객 대여금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저런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교재 그림에 있는 내용이 저 내용이잖아요. 혹시 이런 같은 자료를 이렇게 묶어서 요약 정보 합계 개수를 표시해 준다, 뭐 생각나는 기능이 있으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다 아니에요. 자꾸 엑셀 공부하라고 하는 건 엑셀이 부분합. 엑셀이 부분합. 지금 이게 원본 자료 교재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보가 요약 정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다른 세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러면 저런 이제 디자인 보기 가면 저런 내용을 하려면 고객별이잖아요. 그러면 이 2개를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면 요약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묶여야 된다. 요약 정보를 표시하겠다. 쿼리 도구 디자인에 요약. 그러면 화면에 요약행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요약행. 그러면 고객 아이디 이름은 묶어야 되겠죠. 묶고 묶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2개의 값을 묶으면 묶어야 요약 정보를 보죠. 그래서 전화번호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요약 정보 중에 개수 정보를 보겠다. 그 다음 대여 금액에 대해서 뭘 할 거라고요? 합계를 계산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쿼리가 단순 정보를 보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선택 쿼리, 단수 쿼리 말고도 뭐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과 확인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제 4529 홍명보 4 5100, 4530 강영철 2 2500, 4531 강영신 4 5000. 그래서 레코드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19개 맞죠? 문제 다 푼 겁니다. 이제 99%. 이제 뭘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화면 그림에 있는 문제 그림에 있는 내용하고 틀린 부분을 찾습니다. 여기 찾죠, 여기. 전화번호에 뭐라고 나옵니까? 개수라고 나오죠. 자, 제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봅니다. 자, 이게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겨서 나온 거냐면, 자, 필드명이 전화번호고요. 요약 정보가 개수죠.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따서 온 겁니다. 기본값이. 전화번호의 개수 이렇게. 그럼 이거 바꿔줘야 되겠네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나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냐고요? 전화번호 필드에다가 컷을 놓습니다. 앞에 계산 필드 이야기해드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한 식이니까 한 개의 필드를 이름을 바꿔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대여 건수라는 계산 필드명,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아래쪽에 어떤 정보? 개수 정보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결과 다시 확인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자, 레코드 개수, 필드의 내용 다 맞으면 저장, 컨트롤 S. 이름은 아까 첫 번째 상태 이쪽에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해서 고객별 대여 내역. 오타 조심. 작업이 끝나면 창은 닫겠습니다. 쿼리창 닫겠습니다. 자, 제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이 쿼리의 종류, 유형을 요약 쿼리라고 하고요. 요약 쿼리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문제를 읽어가면서 합격에서 평균 최대 최저가 가서는 요약 정보 나타내라 그러면 그건 요약 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뭐 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러면 묶어야만 요약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뭐 별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기본적으로 요약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할만하죠. 자, 이제 147페이지 4번 갑니다. 종류별로 다 못 보여드리겠네. 두 개를 대야 되는데 내일 하죠. 자, 일단 문제 4번.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하여 영화 제목별, 성별 대여수를 나타내는 커스텀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 문제에 이미 나와 있는데 커스텀 쿼리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엑셀로 따지면 피벗 테이블과 유사합니다. 엑셀의 피벗 테이블은 어떻죠? 피벗 테이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필터라는 구조가 있고 열이라는 구조가 있고 행이라는 구조가 있고 값이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똑같은 것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고 행, 열, 값이라는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 그런 형태를 크로스텍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크로스텍 쿼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또 크로스텍 쿼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행, 열, 값,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비슷한 구조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고 판단해. 그림을 보면 남녀라는 게 필드명이잖아요. 필드명, 자, 구조적으로 그 자리가 원래 필드명이 나와야 될 자리잖아요. 에? 그런데,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한다네요.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더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자, 앞에 봅니다. 쿼리 작업을 하실 때, 쿼리의 결과는 뭘로 나온다고요? 테이블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쿼리 작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테이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다시 쿼리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쿼리 작업을 할 때 테이블만 쿼리 작업이 가능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쿼리도 쿼리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이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여 목록 쿼리라는 게 기존에 존재하네요. 자, 열어서 볼게요.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남녀라는 자, 원래 테이블의 구조상 그 위에 있는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드명이잖아요. 그럼 남 필드, 여 필드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원본에 들어가면, 쿼리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남녀 필드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습니까? 성별 필드명 아래에 남녀란 값이 존재하죠. 지금 뭐냐면 그 뭐가 안 맞죠? 이런 구조를 피벗 테이블 형태를 띠고 있는 크로스 컬이라고 합니다. 즉 필드에 성별 필드의 고유값인 남하고 여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대여 목록 컬이는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이 만들러 갑니다. 좀 어렵습니다. 만들기, 컬이 디자인. 자,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생각해 봅시다. 뭐 복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면 원본 데이터 덩어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필요한 내용을 섞어서 우리가 배치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필요한 테이블이나 쿼리가 테이블 형태를 띄고 있는 쿼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쿼리를 이용한 데서 쿼리 탭에 대여 목록 쿼리를 이번에 더블 클릭 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덩어리 안에 있는 저 내용들 중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면 필요한 필드를 뽑아낸 것처럼 여기도 뭡니까? 필요한 필드를 뽑아내야 되겠죠. 자, 뽑아낼 때 자, 그림을 봅니다. 영화 제목이라는 필드명 보이세요? 그게 이제 구조상 그 그림의 구조상 그게 필드명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죄송합니다. 있죠. 영화 제목은 있죠. 그럼 배치합니다, 일단. 그다음 전체 대여수는 일단 모른 척 하세요. 전체 대여수 모른 척 하시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엑셀의 기능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엑셀이 잘 되면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면 그 매치 시키면 훨씬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거의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게 전제가 엑셀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엑셀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뭐 고생을 좀 덜 하실 거고 제발 오늘도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엑셀 공부. 자, 그 다음 전체 대여수는 일단 모른 척 하세요. 일단 모른 척 하시고 남녀는 방금 확인해 보셨다시피 뭐 필드명이 아니었다는 걸 명확하지 그러면 남녀라는 필드명이 없으니까 배치 못하죠. 일단 그런데 그러면 남녀라는 건 뭐죠? 아까 성별 필드의 고유값으로서 남 한 번, 여 한 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성별 필드라는 게 필요한가 봅니다. 배치.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크로스테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하다 했으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행열갑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영화 제목이라는 게 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라는 게 열에 해당됩니다. 그건 필드의 고유값이 표시가 되어지고 그 고유값에 자 이거 피벗 테이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여기에 고유값에 따르는 요약 정보가 여기에 나타나는 구조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 영화 제목에 대한 남자가 몇 번 빌려갔느냐 여자가 몇 번 빌려갔느냐 됐어요? 그런 구조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약 정보 문제에 보니까 성별 대여수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대여수. 그럼 그 개수 개념이죠. 그러면 행인 영화 제목별, 성별별, 영화를 몇 번 빌려갔냐. 여자가 결혼을 미친 짓이라는 영화를 몇 번 빌려갔으며 결혼을 미친 짓이라는 영화를 남자가 몇 번 빌려갔으며 여자가 몇 번 빌려갔는지 그런 현황들을 쭉 만들어 놓은 표라고요. 구조가 어떻다고요?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진다고요. 요약은 행에만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아까 묶음이. 요 구조가 틀리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 열, 갑 세 개의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행과 열은 영화 제목이 구조상 왼쪽에 있는 행, 숫자값.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게 성별, 열. 그럼 두 개가 교차되는 부분에 요약 정보가 나타나야 되겠죠. 에? 뭐 문제에 보면 대여수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개수 개념이죠. 그러면 자 개수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앞에 1번 문제에서는 대여 건수라고 하는 개수를 계산을 할 때 뭘 이용했죠? 1번 문제에서 왼쪽 페이지의 1번 문제에서는 전화번호를 이용한 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중복 늘 값이 없는
중복값이 없다, 널값이 없다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기본키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그날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기 때문에 중복널 값이 없는 건 무슨 조건? 기본키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을 후보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후보키. 그래서 대여 목록을 실제 자료를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중복널 값이 없는 필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쭉 훑어보니까 안 돼. 비어있는 것도 있고 비어있는 걸 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것들 중에 뭘 찾느냐면 어느 거 선정하면 제일 좋냐면 기본키 역할을 할 만한 것, 기본키 역할을 하는 것. 즉 여기서는 대여 번호가 기본키 역할을 할 만하겠네요. 대여 번호.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늘 값만 없으면. 그래서 대여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 정보를 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하면 지금 요건 그냥 단순 컬입니다. 필드의 조합이라고 이건. 커스텀 컬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피벗 테이블의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피벗 테이블 구조로 이제 바뀌려면 자, 디자인 보기 갑니다. 자, 커스텀 컬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방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컬이는 아까 열에 있는 그 남녀라는 게 필드 명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필드 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조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림이. 그런 걸 보고 이게 커스텀 컬이라는 표현이 문제 없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커스텀 컬인지 뭐 요약 컬인지 매개 변수 컬인지 단순 컬인지를 구분하기가. 그래서 쿼리의 형태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쿼리 도구 디자인 탭에서 쿼리의 유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컷셋. 다시 단순 쿼리로 넘어가고 싶거나 하시면 선택. 이렇게 요거 컷스텝 선택해서 컷스텝. 쿼리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요약 컷스텝이라고 하는 행위 이렇게 생겨납니다. 요약은 방금처럼 묶어야만 뭡니까? 뭐뭐 별이 의미가 될 거니까 그러면 영화 제목 별, 성별 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묶어야만 뭐 요약 정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요약 컬이긴 한데 요약 컬이는 뭡니까? 행위밖에 없잖아. 행위. 조건이 행위밖에 없는데 지금 행과 열에 다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커스텀 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영화 제목 별이니까 묶어야 되고 성별 별이니까 묶어야 되고 대여 번호에 대해서 어떤 정보? 개수 정보를 보겠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커스텀 컬이라고 하는 건 엑셀로 따지면 필요한 필드를 이렇게 드래그 배치하셨죠. 행열, 필드, 값에다가 이렇게 앞에 보세요. 네? 이렇게 배치하셨잖아요. 요 과정이 커스텀입니다. 어느 영역에 배치할 것이냐, 이 필드를, 영화 제목 필드를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그러면 구조상 값의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행머리걸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성별 필드는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열머리걸에 배치하겠다. 대여 가격 개수 정보는 어디다가 값 영역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결혼을 미친시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근데 이제 틀린 점이 보이네요. 자, 일단 전체 개수는 맞습니다. 레코드 개수는 17개라는 레코드 개수는. 자, 근데 뭐가 틀려? 마이너스 1, 제로라는 게 저게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남녀로 나타나야 될 자리죠. 자, 그래서 교재 다시 147페이지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스텀 컬이의 열은, 즉 성별 필드가 나와 있는 남녀 열은 IIF 함수. 자, 엑셀 따지면 if 함수고요. XSS는 IIF 함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여 성별 필드의 남, 여가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수정하셔야겠네요. 디자인 보기 어떻게 하냐고요? 성별 필드에 커서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 필드. if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하여 수식 작업, 함수식 작업. 성별 필드 대괄호. 자, 방금 대여 목록을 열어서 성별 필드에 있는 데이터 보셨죠? 대여 목록 열어서 방금 성별 필드에 데이터 보셨잖아요. 남 몇 개, 여 몇 개가 막 섞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합시다. 성별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뭡니까? 성별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교재 16페이지쯤 가면 어제 했던 맨 마지막 문제에 보면 성별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를 남녀가 표시되도록 처리하라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때 yes, no 설정하신 거 기억나세요? 어제 마지막 문제였잖아요. 복습하라고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잖아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아세요?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이제 그날 복습을 안 하니까 모아서 하겠죠. 모아서 하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안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날 분명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성별 필드는 남녀죠. 그래서 yes, no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애우세요. 이유 없이 애우세요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성별 필드 자체가 가지는 값이 yes, no 개념이죠. true, false 개념이죠. 그러면 비교 연산자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자체가 true, false잖아요. if 첫 번째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는 어떻게 작성하든 간에 if, true나 false가 나오면 되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근데 저거 자체가 true, false를 가지고 있잖아요. 콤마. 만족한다면 남. 그렇지 않으면 얘라는 문자 표시를.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한 계산 필드였으니까 계산 필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뭐가 지금 빠졌죠? 기존에 있던 필드를 위한 수식 작업은 됐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뭐가 빠졌습니까? 네? 계산 필드 명이 빠졌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계산 필드를 만들 때는 구조적으로 계산 필드 명이라는 게 들어가고 땡땡, 세미콜론, 콜론, 그리고 기존 필드를 위한 수식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엔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힘들죠. 근데 피벗 테이블과 같은 거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엔터 치시면 이 녀석이 계산 필드명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expr1이라고 해서. 그러면 요거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동으로 만드는 거.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림과 뭐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된다면 뭐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저 부분을. 자, 일단 엔터 쳐서 내용 확인하셨으면 자, 결과 확인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면 남녀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복습 꼭 하시고 복습을 했는데 안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복습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어렵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시간 투자 얼마만큼 최소한 우리 수업 시간만큼 투자를 하시고 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안 하고 와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하고 어려운 건 너는 누구든 다 어려운데요. 자, 복습하세요. 복습.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맞췄죠? 자, 구조적으로 이제 그림에 있는 구조가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그 전체 대여수라는 구조가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엑셀 피벗 테이블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치? 자, 앞에 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가로 방향, 행 방향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합계가 이게 나와 있다 그랬죠. 요 영역을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행의 총합계, 세로 방향의 데이터, 열 방향에 있는 데이터의 합계를 나타내는 이 영역을 뭐라 한다고요? 열의 총합계라는 구조를 가지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엑세스로.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전체 대여수의 값이 아마 자, 영화 제목별로 쭉 보면
전체 대여수가 1, 2, 5, 2, 8, 4, 3, 4, 5, 5, 4, 4, 3, 2, 3, 2, 3, 2 이런 값이 나열되어 있는 거 그림에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 값을 외웠어요? 외웠을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방금 읊었던 값은 가면 어떻게, 그럼 외우지 않고 어떻게 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남과 열을 더한 거잖아요. 더한 값을 지금 읽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더 어렵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대여수라고 하는 건 자, 빈 눈금에 커서 놓으시고 그러면 전체 대여수 세미콜론 계산 필드명 남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네? 안 된다고요? 이유는? 그럼 안 되는 이유는? 계산 필드를 작성을 하려면 제가 뭐라고요 방금?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작성한다 했잖아요. 남 필드명이 있었어요? 여 필드명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계산 작성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작성할 수 없다고요. 왜? 기존에 남 필드와 여 필드가 있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산 필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어렵습니다. 자, 기본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마지막에는 여기인데 요건 엑셀로 방금 따지면 전체 대여수라는 게 엑셀 피벗 테이블로 따지면 무슨 구조냐면 행의 총합계입니다. 행의 총합계. 가로방에 다 합쳐놓은 거. 근데 이게 더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필드 단위를 작업해주니까 특정 필드, 즉 아까 개수 구할 때 대여 필드에 의해서 대여 필드를 한 번 더 추가합니다. 기존에 있는 형태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대여 번호에 대해서 개수 정보를 나타낼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개수가 아니고 뭐죠? 영아가 결혼을 미친 짓이다 총 몇 번 빌려갔는지 거죠. 남 몇 번, 여 몇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 녀석이 전체 총 개수의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 되려면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되냐면 행머리글에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을 맺힌 짓이다라고 몇 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의 총합계에 해당되는 구조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남녀 다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법이 틀린 겁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엑셀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엑셀과 구조가 다르니까 만드는 방법이 틀려지겠죠. 자, 그 다음 뭐가 틀리죠? 대여 번호의 개수라는 이름이 틀리죠.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전체 대여수가 돼야 되겠죠. 전체 공백 대여수. 그러면 디자인 보기 와서 아까 계산 필드 개념으로 두 번째 대여 번호입니다. 예, 커서 놓으시고 전체 대여수라는 계산 필드명 대여 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행머리글에 배치를 하면 총 개수 개념이 된다. 총합 개념이 된다. 이건 방법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형태를 크로스텍 커리 유형이라고 하는데 결과 확인하시고 이제 구조 다 맞죠? 그리고 다 맞으면 레코드 개수도 맞고 필드의 개수도 맞고 구조가 맞으면 저장 이름은 두 번째 삼각형의 커리의 이름은 성별 대여수 유형별로
한 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내일 하도록 하고요.